현대로템입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중에 외국 기관 따라잡기 뭐 이런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서 뿌려지고 있죠.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국 전산원 그러니까 지금의 코스콤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증권사에 뿌려주면 그 데이터를 이제 증권사가 받아서 HTS 상에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 하루에 5차례인가 6차례뿐이 안 뿌려져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저쪽에 있군요. 지금 다시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인 하면 너무 많이 나오려나? 전체를 안 하고 그러면은 카테고리를 뉴스온비얼로 해야 되나요? 외국인 일단은 전체를 한번 해봅시다. 전체를 해놓고 그럼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그 전산원에서 뿌려주는 내용을 그대로 시간별로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게 요거는 이제 어떤 그 특정 업체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내놓은 거고 예를 들면 어제 장중의 기준에 마감 이후에도 이제 나오고 마감 그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이렇게 넘겨줘 오잖아요. 그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이게 코스콤에서 싸주는 내용들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QV 시황 고 기준에 나오는 거죠. 이제 QV 시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그게 일단 어찌됐든 여기 기준에서 찾으면 돼.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 전부 다 이제 뭐 고수급이죠. 9일 날부터 보시면은 개장 초에 9시 10분에 한번 그렇게 하고 9시 40분에 또 한번 그거를 이제 합쳐서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9시 10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국내 기관 쪽 외국인 쪽 해가지고 9시 40분에 한 번 더 나오고 그죠? 종류별로 쭉 뭐 투신, 은행, 연기금 뭐 다 쪼개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11시쯤에 한 번 또 나오는 거고 11시에 그리고 1시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한번 더 보죠. 9시 10분하고 저게 왜 쪼개져서 나왔을까요? 8일날 기준에서 9시 10분에 외국인 기간은 이때 안 나오네요. 외국인만 9시 10분에 주네요. 일단 그리고 9시 40분에는 외국인 기간 그죠? 그리고 11시 그리고 1시 9시 10분 40분 11시 1시 2시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2시까지 나오고 마감이네요. 그죠? 이게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거짓말쟁이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외국기관 따라잡기 해가지고 이름 밝히긴 그런데 아주 제가 굉장히 뭐라 그랬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코스콤에서 전산원에서 싸주는 게 하루에 뭐 5번 6번인데 당신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 이 거짓말쟁이들. 이건 사기지. 이건 사기잖아요. 코스콤이 싸주지 않는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코스콤이 싸줘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추정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콤이 싸주는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지금 이제 현대 로템을 보시면 정확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현대 로템에서 프로그램 쪽은 무조건 외국인 내지는 기관입니다. 근데 장중에 실시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9시 10분, 9시 40분 또 아까 10시였나요? 10시라고 치고 그럼 그때 거까지 이제 나온 건데 기관들 쪽은 프로그램을 아예 안 썼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외국인이 6만 4천, 7천 주 매수인데 프로그램 이외에 이제 매수가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매도 부분은 53만 주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프로그램 쪽에 지금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이 밑에 보시면은 요자락에 프로그램 쪽 매도가 얼마요? 53만 주가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매수가 56만 주여서 순매수가 3만 2천 주인 거예요. 근데 항상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프로그램을 떠나서 그냥 순매수 기준에서만 몇 주 샀다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교육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평상시에도 가끔씩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외국인기관 따라잡기 해가지고 몇몇이에서 그 증권사까지 탑재를 해놨어요. 이건 완전히 이거는 사기극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계속 돈 받고. 추정치고 뭐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외국계 창구에서 들어오는 것도 전부 외국인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와도 일반 외국인은 기타 외국인도 잡히고 기관 투자자라는 건 뭐예요? 적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자문사 그리고 운영사 이렇게 있어요. 펀드 상품은 운영사인 거예요. 자문사는 고객의 돈을 계좌를 맡아서 해주는 거고 운영사는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넣으면 통째로 운영을 하는 거고 자문사도 1인명 자문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국계 창구로 들어와도 그냥 일반 왔다네베야. 어떤 사람이야 그냥 다나카야. 혹은 스티브야. 리차드야. 그럼 그거는 일반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은 기관 투자자의 그 라이센스를 받은 쪽 우리나라에 라이센스를 제출해서 해외에서 득한 라이센스를 통용이 되니까 가지고 와서 나 라이센스 있어요. 나 한국에서 매매하고 싶어요. 그거를 통과받은 쪽 기준에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에 53만 3천 주 매도에 56만 4천 주 매수인데 이것도 사실 한 명이 사고 파는지를 몰라요. 근데 한 명이겠어요? 여러 명이지. 그러니까 손바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명이 맘먹고 몇십만 주를 사서 정고점을 넘기니까 우리처럼 따라붙어요. 그러면 더 치고 들어올 때도 있고 따라붙으니까 바로 패대기 치는 경우도 있고 CIS 똑같죠. 따라붙어 패대기. 혹은 들어올리는 쪽은 따로 있고 정리한 쪽도 따로 있고 그러면 조금 있다 또 한번 또 들어올리겠죠. LG노텍 마찬가지예요. 쭉 뻗어 올라가서 최근 20거래일 동안에 고점 39만 3,500원 고 바로 언저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누가 올려? 개인이 올릴까? 그렇지 않죠. 그랬더니 거기서 물량이 나와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손바뀜일 수도 있어요. 그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바뀝니다. 새벽에 3시, 4시 되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전날에 창구를 볼 수 있는데 전일 기준에 99만 주를 외국 기관이 사갔단 말이죠. 그 전날 이제 한번 올라왔을 때 때린 거고. 그리고 이제 99만 주를 이제 사들였을 때에 모건 스탠리, UBS, 뭐 JP 모건 외국계사 위주. 국내 창고는 이제 뭐 쪼개져 있겠죠. 그리고 저것이 다 순수한 매수냐라고 했을 때 그건 확인이 안 돼요. 공매도 상환일지, 대차 상환일지. 물론 이제 공매도 추정치, 상환 추정치 이런 게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이 현대로템의 기준은 그러니까 이제 뭐 교육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본 건데 외국인 기관들의 추정 범위는 지금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이제 기관 쪽 10시 넘어서 뭐 그 전산원에서 쏴준 그 데이터가 들어와서 이제 기관이 2만 2천 주 매도, 외국인은 2만 9천 주 매도. 그러면 이거 53만 7천 주는 어디 있냐는 얘기죠.
집계 자체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전산은에서 쏴주는, 저것도 국정감사에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뭐 공매도가 어쩌니 그런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전산은에서 쏴줄 것 같으면 제대로 쏴주고, 아니면 아예 쏴주질 말아야지. 저희가 이게 최대한 하는 겁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정보잖아요. 프로그램 쪽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어디 있냐고 프로그램은. 매수만 17만 주 했어요? 매도는 없나? 응? 왜곡 현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수급을 보는 겁니다. 장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장중에는. 그래서 뭐 그냥 장중에 뭐 순간적으로 뭐 매수 들어왔다고 흥분하고 그렇게 될 상황 자체가 아니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당일 주요 거래원 동향을 보면은 일단 모건 스탠리가 공격적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23,300원 넘겼는데 어제 그 쭉 미끄러지다가 이제 돌려놓은 종목이 하나 있었죠. 그런데 그 종목군 기준에서처럼 일단은 그 종목이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JP모건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JP모건에서 오히려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가격 반발력이 쭉 나오고, 그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일단 모건 스탠리가 창구 동네에서 매수를 했지만 매도 쪽에 뭐 16만 주를 지금 매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응? 16만 주를.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을 어느 창구가 샀느냐 뭐 추정하기가 좀 사실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게 제한적이고, 또 프로그램 쪽이 그나마 이제 눈에 보이는 기준이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그 흐름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하는 거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 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버거운 거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청단 글로벌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도 뭐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고는 있는데, 청단 글로벌을 누가 사재 꼈는지는 아예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럼 뭘로 따져야 돼? 뭐 그냥 분봉해서 누가 쏴 올린 거죠. 여기서 뭐 누군가 쏴 올리니까 따라붙는 쪽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개인들이 따라붙으면서 이렇게 들어올지 못하고 누군가 그냥 주도적으로 쏘는 쪽이죠. 그게 나쁜 의미에서 꼭 세력이 아니라, 내가 한 10만 주 살 여력이 돼서 10만 주 쐈더니 옆에서 또 10만 주를 쏘네. 우연찮게 이제 그렇게 겹쳐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여기에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 매수량 해봐야 얼마 되지가 않죠. 순매수량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 외국인 위주에서 프로그램인데 전혀 뭐 외국인 기관이든 프로그램이 누가 샀는지도 표시 자체가 안 돼. 어찌됐건 이런 쪽은 뭘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고 치면, 예를 들면 현대 로템에서 만에 하나 이제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 시가총액 2조 4천억을 넘기고 2조 5천억에 달하는 이런 종목을 저자락에 해서 누가 들어 올렸냐는 거죠. 개인이 흥분해서 뉴스가 떠서, 그것도 메이저들이 한 번씩 방향을 주고 위든 아래든 건드려 줘야 그게 연동이 되는 거지, 개인들의 힘만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죠. 특히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제 이쪽의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거래가 어떤 거래이든, 그게 고빈도 거래이든 실질 수급 범위에서의 뺑뺑이든 손바뀜이든, 일봉에서도 사실상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많이 터진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주봉 단위에서도 작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거래가 주봉 단위에서도 형성이 된 거예요. 요 거래 빼고 나면은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형성되면서 바닥에서 돌리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제 연속성이 있겠느냐. 이때도 뭐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뭐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그 연속성이 제한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요 당시 앞전의 흐름에서의 기억은 제가 사실은 좀 제한적에 그렇게 뭐 들여다보던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의 해석은 어찌됐건 두 가지의 재료 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두 가지라는 게 일단은 그 두 군데죠, 두 군데. 폴란드 쪽하고 노르웨이 쪽에서의 일단 수주 관련된 내용.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어제 이제 17회차 방송 원고의 기준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현대로템 내용,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서는 흠결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샀는지 아니면 주가가 고점을 뚫고 다시 눌렸는지 이제 그 기준에서 당연히 내가 편입한 단가 대비해서 이제 등락이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놓고 보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기준점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폴란드 쪽에서 이제 한 3조 연합뉴스의 뉴스가 오픈이 됐고 그게 이제 7일 날 오픈이 됐고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갖고 8일 날 갭상승 위에 음봉으로 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9일 날 다시 재차 강세 그러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변동이 나오다가 뭐 시장 영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수급에 손바뀜이 됐는지 아니면 단타로 그냥 팍 들어왔다가 따라붙으니까 때리고 나갔는지 뭐 1%씩 잡아가도 그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폴란드 쪽하고 이제 노르웨이 쪽 그 규모가 5조 원 정도 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성장성 부분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열차 뭐 이런 쪽에도 특화돼 있으니까 대표적인 이제 방산업체 또 열차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월등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기준에 들여다봤을 때 기준이 삼성중공업인데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조시기에 저 시기에서의 한번 흐름을 좀 찾아봐 주세요. 언제였냐면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아마도 이때일 겁니다. 6월 5일 저쯤에 방송 박상재 TV의 방송 2020년 6월달 저 기준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주봉상에 상승익대 확인형이 떴어요. 상승익대 확인형이 뜨고 거래가 수반돼 있었고 근데 뭐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거래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엄청난 거래가 터지죠. 근데 현대 로템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일봉에서 작년 6월 기준에 작년 6월 이때 맞을 것 같은데요. 6월 5월 6월 이때가 아닌가? 잠시만요. 다시 볼게요. 5월 6월 이거 21년이죠. 그쵸? 깜짝 놀랐네. 20년도 6월 이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기준이었어요. 현대로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방송 화면이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도 빠지고 나와야죠. 뭐 이때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왔다면, 그러니까 갭상승이 삼성중공업이 19%가 나왔어요. 그럼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청난 뭔가 있었겠죠. 뭐 수주가 있었던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저 흐름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예고는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져서 예고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때 거래 대금이 얼마였을까요? 이때가 이게 이제 2천억 넘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점을 넘기는 거래 대금이 됐죠. 일자 기준에서. 그리고 요 기준에 일단은 방어가 아니라 이제 움직임이 한번 15% 올라서고 잘 움직이다. 얘도 대형주입니다, 사실상. 그러고 나서 요 갭상승 19% 27% 그러고 나서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는데 이제 우리는 요 자락 정도에서 뿐이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20%못 따라가니까 15%도 사실 겨우 잡는 수준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의 이런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더 올랐다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은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의 요 흐름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어설프게 배운 쪽의 기준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걸 또 무턱대고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로테 운봉 떨어진다 거기서 그 전날 삽시다. 내일 무조건 오릅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도 다음날 오를 줄 어떻게 합니까? 다만 호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세를 띠면서도 눌림이 나왔을 때, 그 눌림이 나왔을 때 전일 대비 어찌됐건 전일 대비 위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 지금 LG노텍도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뭐 시장 영향 때문인지 자체적인 영향인지 갭상승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가고 샛별형이 완성되어지다가 꼬리 달고 쭉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일 대비 어찌됐건 여전히 강세예요. 이렇게 된 다음에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저걸 막연하게 오를 것이다의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주봉상으로 들여다보면 저것이 양봉에서 꼬리가 일부 달린 수준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주봉상으로 보면. 그래서 2000년 6월께 제가 있네요. 자료가. 한번 저기서 한번 또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방송화면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주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봉으로는 결과론 쪽인 내용이니까 이제 요 흐름이 일단 뭐 샛별형 상승 형태 확인력 뜨고 뭐 양봉 나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가격 기준이 이제 그 추정 주가가 되는데 일단 음봉이 떨어진 가격 기준이 요게 요자락. 요자락 정도 됩니다. 종가가 1,200원에 1,800원, 1,180원 정도 수정 주가인데 이제 그때는 가격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요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종가가 꼬리 달린 종가가. 물론 이제 한 번 더 올라가고 또 꼬리가 달렸지만은 그래서 요 기준을 주봉을 잘라놓고 그 당시에 게 있으니까 다시 또 볼게요. 그래서 뭐 현대로템 보다가 왜 뜬금없이 얘를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슈가 불거지고 대형주의 경우도 그 이슈 범위에서 이제 뭐 공매 상환하는 쪽도 있어야 될 거고 대차 상환하는 쪽도 있을 거고 그 이슈가 없을 줄 알았는데 터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이제 그 물량을 상환하면서 매수를 해서 갭상승이 나왔겠죠. 뭐 개인들이 다 끌어올리진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물량을 다시 공매를 때려서 눌러놓은 흐름. 또 인덱스 쪽에서는 이거 긍정적이야, 정상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어, 뭐 그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현대로템이 갖고 있는 수주에 대한 내용은 그게 이제 없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용이고 진행 중이다, 확정된 게 없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일봉만의 흐름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6월 4일 것만 있고 없는데 5분봉이네요. 5분봉.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가격대의 기준인 것 같아요. 11월 23일인데 이거는 11월 23일 6월 왜 6월 4일로 나와 있죠? 13시 8월 일봉 2000년 8월이네. 8월로 나와 있네. 8월로. 그러니까 2020년도 6월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8월로 나와 있네. 근데 방송화면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 당시에 방송화면이 있을 거예요. 2020년 6월 저 당시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뭐 원고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없으면 이제 이 정도 범위에서 이게 주봉이 같이 이제 딱 보여져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찌됐건 그 자료가 찾아서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저런 내용들이 예전에 뭐 휴마시스나 이런 그 변동성 종목에서도 똑같았어요. 일봉으로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고 눌림인데 주봉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추이, 샛별형이었나요? 샛별형이 뜨고 그 다음에 일봉에서 다시 상승 형태 확인형이 뜨고 쭉 뻗어가는. 자, 어찌됐건 현대로템의 기준은 그러한 내용 속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현대로템은.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대로템의 기준에
기존에 이제 그 차트 올려드린 것처럼 일단은 신규 편입장 추가 편입을 단행할 거예요. 이제 오늘 첫 편입이 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현대로템을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는데 주봉을 놓고 보셔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음봉이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때 한 주도 없었어요. 음봉인데 왜 들어가? 그렇게 기준이 잡힌 거죠. 한 주도 없었고 다만 이제 주봉에서 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주봉에서 요 그림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특별교육방송의 화면이 우리 그 직원분들 화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특별교육방송인지 알아? 그냥 HTS 잘라놓은 거지? 응? 그러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잘라야 돼? 영상에서 없으면은 라이브 방송 홈페이지 창에 들어가면 전체가 다 찍혀 있겠죠. 그렇지 않나? 전체가 안 나오나? 홈페이지 창에는 저기만 나오나? 아닐 것 같은데 채팅창까지 다 나오지 않나? 응? 방송하면 방송 화면이 나와야지. 이게 방송인지 뭔지 누가 알아? 그냥 HTS 캡처해 놓은 거지. 그럴 것 같으면 깔끔하게 HTS를 이렇게 캡처해 놓는 게 낫지. 이거 원본 어디 있어요? 원본. 응? 이럴 것 같으면 원본을 넣는 게 낫지. 이 원본을. 이게 방송화면이야? 어떻게 알아 이거를? 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아닌 거고 사실은. 이왕 일하려면 응?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줬을까? 땡겨서 안 보여줬을까? 응? 이렇게 딱 HTS가 있을 때 땡겨서 보여드렸겠죠. 응?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땡겨 보여드렸겠죠. 이런 식으로 야간에 방송을 해도 그렇게 해서 이 화면이 있으면 이걸 누가 방송 화면으로 보나? 일을 하려면은 제대로 신경을 써서 똑바로 하든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방송 화면이야 이게? 어제 시간 없어서 그냥 점검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올라왔을 뿐이지. 왜 이렇게 잘라놨을까 하고. 오히려 원본을 넣어주는 게 죠. 원본을. 응? 6월 8일자 원본을 갖고 올게요 제가. 왜 그럴까? 남자분들이라 성격이 그런가? 응? 여자분들이면 좀 더 꼼꼼하려나? 응? 저건 아니지. 저거를 일이라고 해놓고 있으면은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 지금 1년이 넘지 않았나 근무가? 응? 그 원본을 갖고 올게 현대로템에. 아니 이거를 갖다 아예 붙이는 게 낫지 이럴 바에는. 응? 이게 무슨 방송화면이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원본이 이거죠 지금. 응? 그리고 이 원본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제 원본이 훼손돼 있을까봐 꼬리에 동그라미처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이더라도 만약에 이 꼬리를 감싸는 흐름이 나온다면 왜 전일 종가 대비 위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력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일 대비해서 들어올린 힘의 여력이 터무니없다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도 밀려 내려가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 현대로템이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리고 현재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봉 기준에서 요 원본이고 요렇게 이제 주봉이 형성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주봉이 이제 고점이 한 단계 높아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 살짝 높아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가 이제 일단 달리게 된 그 흐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로템의 지금 주봉 지난 2020년 진짜 이게 바빠서 그런가? 장중에 잘라준 주봉도 마감 이후에 자른 주봉도 왜 10월로 표시를 해놨죠?
10월로 그 이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요게 지금 기간이 10월이 아니라 이 방송국도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못 하고 우리 직원분들도 뭐 너무 많이 PPT가 있어서 그런지 이 체크도 제대로 못 하고 어제 야간에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도 6월 10일이 아니라 9일 날로 다 맨 처음에 뭐 날짜를 제가 잡아드려서 날짜가 잘못돼도 신경도 안 쓰고 진짜 답답하네요. 장이 어려우니까 뭐 여러 군데서 요거를 제가 어제 캡처를 했을까요? 현대로템 어제 방송 원고팀에서 원고 캡처하지 않았나요? 10월부터 캡처를 해야지 왜 7월부터 해놨어. 이렇게 계속 똑같은 공통점으로 가지고 가야지. 응? 어제 거의 주봉은 다시 자를래야 자를 수가 없는 건데 자르는 방법은 하나 있겠네요. 응? 요 기준에서 다시 잘라내는 거 10월 달부터 해서 이 상태에서 그럼 위에 칸 크기가 달라지죠. 칸 크기도 줄여서 다시 자르세요. 이 원본에서. 응? 듣고 계시면은 원본에서 10월 걸로 다시 자르세요. 그렇게 해서 화면이 내려가면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락이 돼 있어야 되겠지. 응? 방송 화면이 막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맨 처음에 화면이. 그래서 그게 시각적으로 같은 거구나라는 인식이 잡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도 조금 이제 뭐 케이블 중에서도 메이저다 그러면 이걸 굉장히 따져요. 응? 같은 화면이어야 된다. 그 다음 장 넘길 때. 이왕이면 이 화면이 이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도 이겁니다 이렇게 연속성을.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래 이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혼란스럽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요 화면이 이렇게 됐어요. 요 화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야 교육받는 분들도 혼란스럽지 않겠죠. 마찬가지 주봉도. 그래서 주봉 이제 다시 잘라드리는데 어떻게든 그 어제 주봉을 수선을 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그 앞전의 고점이 23,000원이었단 말이죠. 요 꼬리 부분까지 거기를 넘긴 거예요. 어차피 어제도 넘겼고 사실은 23,300원. 그러니까 오늘도 넘겼는데 넘길 때 수급이 원체 좋았고 그리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 결론은 미끄러져 있는데 이제 수급 범위는 조금씩 다시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손바뀜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큰 주봉이니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갭상승이 얼마나 났죠? 22,300원의 갭상승이 나오면서 앞에 고점을 한 방에 다 뚫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22,300원 동시효과 시초가가 21,250원이네. 잠시만요. 시초가 얼마? 22,300원. 22,300원. 그렇게 해서 22,300원으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자락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진 거죠. 그게 주봉의 거래죠. 주봉의 거래죠. 좀 전에 보신 그 꼬리 달린 거래량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그죠? 그리고 이 그 음봉이 떨어지기 전에도 그 전에 15회차에서도 있나요? 그 야간 방송만 가지고 왔나요? 히든 종목에 그것도 뭐 한번 들여다 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등락 범위가 나오기 전에 흐름에서는 아마 시간의 거래만 가지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일주월봉으로 갖고 왔을까요? 일주월봉. 이게 중요해요. 그 이쪽에 일주월봉이 있나 한번 볼게요.
6월 9일자 6월 어차피 7일날 장 마감 이후에 방송에 가져간 거니까 현대로템을 이데일리 쪽에 한번 봐볼게요. 이왕이면 뭐 여러분들도 좀 완벽하게 보시는 게 낫죠. KG ETS VA 들어갔고 그다음에 홍태 선생님께서는 수익 기조로 돌려주신 건가요 이제? 현대로템, LG노템. 7일날 현대로템을 가져간 것 같은데 시간에 상한가입니다라고 야간에만 교육을 잡아드렸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쪽 보죠. 이게 7일날 온 거거든요. 아 이렇게만 가져왔구나. 이렇게만 시간에 거래만 차트를 안 보여드리고 차트를 하나라도 잘라서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급등이 나오기 전에 차트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주봉은 새로 만들 수가 없고, 그죠? 일봉의 기준에서 그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이자락에 이제 거래가 터졌어요, 이 정도.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래가 터졌다 생각하고, 야 앞전 고점 넘길 때 좀 이왕이면 갭상승에 좀 탄력 받으면 돌파갭 끝내주겠는데, 요 정도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는데 어차피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자락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자락에 거래량이 이제 200만 주면 400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얼마예요? 400억이 넘었네. 420억. 그래도 우리는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갭상승 이후에 고점을 살짝 넘겨놓긴 했지만 동시효과 라이브 방송 상황에서 어때요?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를 지금 들어갈까요? 손절 개장초 저점이 21,600원인데 손절을 잡고 들어갈까요? 하고 있는데 계속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어요. 계속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찌됐든 편입의 기준을 설정 안 하고 못한 거죠. 뭐 할 수가 없죠. 운봉이니까. 그러고 나서 갭상승 이후에 빠르게 따라붙어서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일찍 그나마도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단계별로 이 밑에서의 수급이나 거래량 매수 강도하고 위에서의 수급 거래량 매수 강도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세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장 결코 나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저점 찍고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또 탄력 받을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연동이 돼요. 어차피 2조 4천억이면 뭐 중형주 대형주급으로. 자,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죄송한데 그 HTS에서 아니면 그 네이버에 뒤지면 돼요. 시가총액 순위. 대형주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에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의 100위까지가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인지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유가증권 시장 100위까지가 대형주거든요. 그래 명확히 알아야지. 시가총액 뭐 2조 3천억까지가 100위 안에 들어온다. 뭐 그 유동적이지만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시고 현대로템도 요 오전장 고점을 뚫게 되면은 거래는 더 실립니다. 그죠? 그리고 주봉에서도 더 이쁜 그림이 나오고 요 정도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뭐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현대로템의 기준에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 거래량이 이번 주 거래량의 일단 절반 정도만 실려도 상관없습니다.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3천만 주는 넘기겠죠. 그럼 3천만 주라고 치면 1,500만 주. 1,500만 주면은 하루에 500만 주씩 한두 차례 나오고 나머지 한 300만 주만 나와도 그렇게만 돼도 추세 강화가 나옵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의 크기
뭐 그래봐야 굉장히 큰 양봉처럼 보이는데 20%뿐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크기의 양봉의 흐름이 지속이 되려면 일단은 거래량은 그럼 70% 2천만 주 정도. 2천만 주면은 700만 주씩의 거래가 두 차례 이상 나오고, 그럼 하루에 1,500억 이상 20일 안에 두 번 이상 들어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눌림목 작용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굉장히 지금 녹화가 길어졌는데 뭐 라이브 방송하고의 차이가 그래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듣기 싫든 좋든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들으셔야 되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까지 듣는다? 거의 못 듣죠. 중간에 끊죠. 결론은 뭔데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 뭐. 결론적으로 이제 월봉 기준도 하나 더 볼 텐데 이때 월봉은 20년부터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자락에서부터의 월봉을 설정을 한 거고 거래는 일단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는 상태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망치형으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결과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냐 아니라고. 이런 거를 상승 뭐 잉태 장악형 뭐 잉태형이든 장악형이든 뭐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수반될 때 세 번째 봉에서의 기준, 그 정도. 뭐 요 정도쯤이면 뭐 샛별형으로 한번 불러볼 수 있죠 변형. 그러고 나서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의 망치형의 기준은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 5M, 20M 부딪히는 흐름이니까. 그래도 뭐 거래가 월등하지 않아서 좀 제한적인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봉만 이제 잘라놓고 나중에 월봉, 일봉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봉 보면서 추가 편입이 가능할지 여부는 분봉 보면서 뭐 대처하든 아니면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속된다. 이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순매수 기준에 와 외국인 14만 주 샀으니까 우리 따라 사자. 이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마감 이후에 확인해야 됩니다. 전혀 참조할 가치조차가 없는 그잖아요. 프로그램 수급 50만 주 매도 60만 주 매수 어디 가서 없잖아 지금. 그래서 그거 하나만 일단 오늘 먼저 배우셨다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KJ ETS VI까지 발동이 됐고요. 그리고 CIS가 덩그러니 밀려졌는데 일단 현대로템 올려놓고 CIS 쪽도 한번 볼게요. 그 조금 전에 이제 18,750원 20%까지 올라갔을 때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또 설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교육용 1, 2%로 드렸어야 되는데 또 단기 5%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7,800원 문자 나갔고 편입이 됐고 손절 범위를 이제 개장초 저점 17,350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그럼 손절이 된 거네요. 되셨을 수도 있고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차 이제 17,3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이제 정리하는 걸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리를 했다가 되돌리면 편입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대로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